아우디 RS QA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싱글 프레임 그릴은 주변부가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허니콤은 촘촘하지 않고 조금 듬성듬성 되어 있는데 퍼포먼스 지향형 모델임을 분명히 암시하는 듯 싶습니다. 이 프론트 스커트에도 보시면 이런 데 다 리얼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범퍼는 인테이크도 굉장히 큼직하지만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까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닛 위의 주름은 위쪽부터 앞쪽으로 날카롭게 뽑아지는데요.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죠. 전면부에서 그렇지만은 약간 틀어서 보더라도 차량의 크기가 일반적인 SUV보다는 조금 더 많이 딱 벌어져 있는 어깨, 남성의 어깨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폭 넓고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 SUV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펜더의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과감하고 날카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SUV지만은 조금 더 덜 답답해 보이고 날카롭고 이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화려한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잘 비춰줍니다. 측면에서 접근할 때도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 도어 하단부는 물론이고 손잡이에도 각각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플렉터가 있기는 한데 조명이 있지는 않고요. RS 퍼포먼스의 로고가 선명하죠. 측면에도 이 플레이트 상단에 LED 조명 들어가 있고 풋램프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실내 등은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주는 편입니다만은 공간의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뒤쪽은 살짝 이 헤드룸 뒤쪽으로 연결되는 트렁크하고 그 공간은 조금 어둡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도어 그리고 뒷좌석 도어, 크러쉬 패드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 도어도 같은 구성이고 이 리플렉터가 있지만 조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RS 퍼포먼스 그리고 이쪽에 앞좌석에는 RS Q8이라고 하는 로고도 선명합니다. 풋램프 꼼꼼하고 LED 조명 역시 밝게 구석구석 잘 비춰주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가늘고 진하게 도어랑 크러쉬 패드 그리고 센터 터널 측면까지도 꼼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D 매트릭스 LED는 좌우 폭과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이 비춰주는 영역이 아주 꽉 차 있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보시는 것처럼 좌우 폭이 줄어들지 않고 멀리 나가면서 초점이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틴팅이 전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HD 매트릭스 LED는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향과 하향, 조수석과 운전석이 개별 컨트롤 되면서 유연하게 반응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차량들보다 원거리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멀리까지 비춰주는 그 기능이 참 탁월한 듯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안전 표지판 정확하게 잘 비춰주고요. 다른 특징보다도 유연한 반응도 반응이지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그 밝기나 초점 같은 것들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아우디가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비를 도심 주행에서만 써먹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처럼 어두운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요. 멀리 있는 저 안전 표지판까지 정확하게 잘 비춰주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위아래로 나뉘는 DRL은 윗단은 방향지시 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좌측, 좌회전, 우회전 표시뿐만 아니고 비상등을 켰을 때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차 점등 방식이 적용이 되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푸른색으로 포인트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엣지 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요. 바로 아래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것 거의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깝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좌우폭 그리고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이 조명이 비춰주는 영역에 구석구석 꽉 차게 그러면서 아주 밝게 잘 비춰주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등을 점등했을 때에도 순차 점등 방식으로 깜빡이네요.
측면에서의 비례감과 균형감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5m가 넘는 차체에 휠베이스도 비교적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앞뒤 오버행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밸런스도 아주 우수합니다. 휠은 23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95, 35, 23입니다. Y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허니컴도 촘촘하지 않고 좀 등성등성 돼 있었는데 휠에서도 보시면 냉각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나 캘리퍼만 보더라도 이 차의 고성능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고요.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드 스커트는 비교적 얌전한 편입니다. 여기에도 카본 같은 걸로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이드 스커트는 비교적 얌전한 편에 속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역시 카본으로 포인트 줬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상단의 루프렉은 약간 매트한 느낌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생각보다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라인 완만하게 잘 떨어지고요. 뒷유리에 이 스포일러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RSQA 퍼포먼스 모델만의 이 스페셜한 스포일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형으로 나와 있는 와이퍼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라인이 이쁘고 차 폭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에도 우람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차체가 좋습니다. 전형적인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어서 위쪽은 조금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넓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한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안정감 느낄 수가 있고요. 디퓨저 상당히 공격적인 편이고 역시 주변부는 리얼 카본으로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대구경 머플러는 이 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차의 고성능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고요. 테일라이트는 OLED로 알고 있는데 낮에 보더라도 입체감 같은 것들이나 그 또렷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아우디 이 로고가 이렇게 좀 입체감은 덜한 것 같지만은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최근에 아래쪽에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시킬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약 600리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1700리터 정도까지 2열 등받이 접으면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장재는 최고급 SUV답게 꼼꼼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막대 타입으로 LED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밤에 짐을 싣고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그 다음에 약간의 그물 안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장착 차량이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나를 때에 높낮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 텐션이 좋은 편에 속해서 잡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금속 재질로 덧대주고 있어서 오염이나 흠집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펑크 수리킷 같은 거 꼼꼼하게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구류 같은 것들과 같이 차량 관리용품 살짝 보관하시면은 뒤쪽은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패드는 생각보다 도톰한 편이고 이 만졌을 때의 느낌이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좋습니다.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선 접을 수가 없고요. 이 뒷문을 열고 이 아래쪽에 레버를 잡아당기면 딸깍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고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공간이 잘 확보되는 것 같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실내 공간입니다. 차박이나 솔캠용으로도 부족함이 없고요. 아무래도 대형 SUV 장르에 속하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뒤쪽이 쿠페형으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공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공간 확보가 여유가 좀 있는 편에 속하죠. 이 위쪽에도 LED 조명이 양쪽으로 달려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것들은 조금 아쉽고 돌려서 열면은 여기에 비상삼각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아우디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RS QA 정도면 스페셜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약간 작은 듯 싶죠.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차량 가격대나 등급이 있으니까 이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것들은 기본이겠죠. 도어는 꽤 두툼한 편이고 이렇게 보시면 리플렉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졌을 때의 느낌은 냉장고나 금고 닫는 느낌이 드는데요. 프레임리스 방식 치고는 꽤나 견고하게 꽉 잠겨주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에다가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세련된 느낌과 좀 스포티한 느낌이 공존하고 있고요. 위쪽에 이 내장재부터 가죽도 질감이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좀 다이내믹한 느낌을 배가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알칸타라가 그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데 전부 다 리얼 카본이거든요. 기본 디자인은 그 RA 모델과 같지만 RS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한 듯 싶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칠드런하고 뒤쪽에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맥포켓은 이 넣다 뺐다 할 때도 굉장히 좋고 안쪽에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테일게이트 조작 가능하고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1900W가 넘는 출력의 앰프는 기본 적용되어 있고 23채널 앰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3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RS Q8이라고 배지 선명합니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야간에 조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을 포함해서 안장의 길이 조절, 날개 조임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고 마사지 기능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턴도 패턴이지만 레드 스티치가 패턴하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배가 되는 듯 싶고요. 안장 쪽 날개 부분보다는 등받이 쪽 날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치고는 제 체형에 너무 잘 맞아서 편했던 기억이 있고요. 센터 터널은 적당한 높이에 이런 데도 전부 다 리얼 카본으로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닌 일반형이고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역시 스포티한 느낌, 풋레스트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보온료 높음 가능한데요. 큼직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뭐 남자분들 비상금 같은 거 잘 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꽤 깊어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전동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버튼 타입으로 조명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다 바뀌었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의 RS 배지 선명하고 이 알칸타라 재질만 바뀌더라도 확실히 다른 느낌, 일반 모델과 또 다른 좀 스포츠 버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듯 싶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2열에서도 충분한 개방감 느낄 수가 있고요. 이너 커튼까지 풀 전동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A 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초기 시동 시에는 생각보다 이 부드러운 질감이 더 먼저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칠기만 할 줄 알았는데 조금 부드러운 느낌들도 같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크기가 조금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12.3인치인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보여주면서도 시원하게 보여주는 이런 이 전체적인 뷰 같은 기능들도 충분히 잘 갖춰주고 있어서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다양한 기능들 지원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인색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RSQA 퍼포먼스만의 독특한 그래픽을 갖추고 있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메뉴 구성 변경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RS 버튼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저장을 해두면 이렇게 퍼포먼스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성능은 물론이고 이 시각적으로도 일반 모드와는 차별화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적응되고 나면은 이 안전 시야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앉아서 보면 시야에 잘 들어오면서도 이 조작했을 때 조작감이 또 딸깍딸깍 하는 그 아우디 특유의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사운드 자체도 고급지지만 이렇게 이 트위터 같은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포인트로도 실내 인테리어 포인트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듀얼 타입의 MMI 리스판스는 이 터치했을 때 터치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구성을 잘 해주고 있고요. 메뉴 구성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 자동, 승차감, 효율, 올로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RS 모드가 두 개 있어서 이건 사전에 세팅을 해두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이쪽에서 컨트롤이 별도로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조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조장치 자체를 여기에서 볼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공조장치를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보면서 조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성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화질이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왜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될 듯 싶고요. 시트의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엉따 엉차가 동시에 작동이 되네요. 이런 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주차 보조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볼륨 컨트롤은 이 돌리는 방식의 온오프 기능은 푸시 타입입니다. 아우디의 기어 노브는 이 자동차 기어 노브라는 느낌이 안 들고 마치 마우스를 조작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나란히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두 개인데 커버링 가능하고요. 사실 이런 데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고 저는 기왕 이렇게 실내 곳곳에 리얼 카본 적용을 해줄 거였으면 이쪽도 카본으로 좀 감싸줬으면 훨씬 더 실내 분위기가 스포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암레스트는 널쩍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슬라이딩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슬라이딩이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높낮이까지 같이 따라오거든요. 이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안쪽에 공간은 넓기는 한데 깊이에서는 조금 아쉽고요. 여기도 약간의 수납 공간 있고,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듀얼 타입으로 MMI 리스폰스를 자리시키다 보니까는 이 배치 측면에서는 이 안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 여유, 마감 처리 모두 좋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실내 내장도 참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들고요. 선바이저는 좀 도톰한 편이고, 안쪽에 거울은 LED 조명, 거울 커버가 LED 조명과 연동이 됩니다. 거울 크기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SS 코일 포함해서 실내등은 모두 LED 타입이고요.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이너 커튼하고 이 유리 자체 조절하는 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좋았습리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거울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적절한 광각기에 테두리 부분 마무리가 좋아서 시야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 크기가 큰 거는 아닌데요. 이 기본적인 광각 처리, 그리고 4분의 1 바깥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광각 처리 때문에 이 사각지대는 큰 편이 아니고요. 시야각도 좀 시원시원합니다. 안전벨트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조수석 시트도 운전석과 동일한 마사지 기능을 포함해서 풀 전동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대형 SUV입니다만은 프레임리스 방식의 도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스포티하고 좀 시원시원한 느낌, 개방감 같은 것들이 참 좋고요.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유리고 뒷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좀 특이한 게 레버가 두 개 있는데요. 좌우측을 각각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번 올리면은 유리, 그리고 한 번 더 올리면 전동, 선쉐이드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재떨이는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맥포켓은 웬만한 차량의 앞좌석에 맥포켓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뱅앤올룹스는 이 커버 같은 것들도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로고는 없지만 금속에 LED 조명 포함되어 있는 플레이트 꾸밈도 좋고요. 바닥 공간 여유 좋고, 가운데 턱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슬라이딩 기능과 등받이 각도 조절 둘 다 가능한데요.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가장 앞으로 당겨서 세워놓은 건 조수석이고요. 가장 뒤로 밀고 눕혀놓은 거는 운전석 뒤쪽입니다. 이 정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 안전벨트 요 테두리 부분도 RS의 이 깔맞춤을 로고랑 깔맞춤을 잘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작은 듯 싶지만 쿠션감이 괜찮았고요. 가운데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2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데 그리고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도 요소요소의 스피커가 참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B필러에도 숨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텐션도 좀 있어서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IS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승하차도 편리한 편이고,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가 이게 주먹 한 3개, 4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여유가 좋습니다. 시트백 포켓은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B필러에. 그리고 에어벤트는 이쪽 필러 위쪽에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4전 컨트롤 가능하고요.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그리고 열선만 되고 통풍은 뒷좌석에는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모델이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거기에 이 RS의 퍼포먼스까지 오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5m가 넘는 차체에 3m가 조금 안 되는 휠베이스는 누구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 차폭이 2m거든요. 차폭이 2m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시트 포지션이 적절하고 전체적인 개방감이 또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8기통 트윈터보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 장착이 되어 있고요. 640마력의 86.68kgpm의 힘을 발휘합니다. 8단 팁트로닉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도심 주행을 할 때 이 승차감 모드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미션 반응이 인상적이었고요. 8단이면 단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기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좀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로 인한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이 좀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6.5km고요. 도심에서는 5.8, 고속도로에서는 7.7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4km 후반에서 5km 초반 정도의 실연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 에코 모드, 효율성 모드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제 평상시 운전 스타일로 주행을 해 보면은 그때는 5km 한 중반에서 후반, 6km는 절대 안 나왔습니다. 6km는 절대 안 나왔고 5km 중후반의 연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은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MLB 에보 플랫폼인데요. 아시겠지만 Q8을 포함해서 폭스바겐의 투아렉, 람보르기니의 우루스,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까지 다양한 차량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검증된 대표적인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에다가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스포츠 세팅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SUV 치고는 좀 단단하고 약간은 좀 그러니까 좀 단단하고 조금 튀는 듯한 느낌도 들 수가 있는데, 또 이거를 스포츠 SUV 장르로 끌고 와서 놓고 보면은 승차감이 너무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승차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의 경계에 아주 적절하게 이 포지셔닝을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휠 타이어 스펙이 20인치도 아니고 21인치도 아니고 23인치입니다. 자그마치 23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기 때문에 23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승차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세팅이기 때문에 SUV 특유의 이 롤하고 피칭에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선택하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물론 그만큼 비싼 차량이긴 하지만은요. 꽤나 덩치가 있고 이 공차 중량도 어느 정도 나가는 차량입니다만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해서요, 다이나믹 모드만 놓더라도 킥다운 해보면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이 V8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트윈 터보이기 때문에 터보렉을 잘 잡아주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순간적인 이 렉 같은 것들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전기 차량들을 많이 시승을 해서 상대적으로 렉이 있다고 느끼는 거지, 이 차가 트윈 터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약간의 렉 같은 것들은 쉽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 소프트웨어를 잘 설정해 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HUD에도 이 목적지 설정을 해 놓으면은요, 순정 맵 지금 사용하고 있고, 목적지 설정을 해 놓으면 안내 같은 것들을 차분하게 잘 보여줍니다. 클러스터 전체를 이 맵으로 사용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시선을 이 메인 디스플레이에 놓지 않더라도 클러스터에서 약간의 이 전방 시야를 올리고 내리고만 하더라도 다 이게 들어오니까, 이런 이 최신 뭐 디바이스나 기술들에 좀 덜 익숙하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 연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이 교외 구간에서의 스트레스를 모조리 날려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이 퍼포먼스 때문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RS 전용 소프트웨어에 스포츠 디퍼렌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RS 모드에서 제가 좀 하드코어하게 와인딩 로드 같은 데 다녀보면은 전기차의 그 빠릿한 그립 컨트롤과 구동력 배분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는 외형이나 이 실내외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부분뿐만 아니고, 차량을 극단으로 몰아붙여 봤을 때의 이 차의 이 반응이라든가 견디는 한계치 같은 것들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일반적인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는 틀림없지만, 차량의 가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만한 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도 비교적 나쁘지 않았고요. 터널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타이어가 275거든요 23인치에. 그래서 굉장히 좀 오버 스펙이기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방음도 잘 돼 있다. 특히나 이 측면에 프레임리스 타입이다 보니까 프레임이 있는 구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 같은 것들이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덕분에, 그리고 이 끝에 실링 부분이 되게 치밀하고 꽉 껴서 이렇게 견고하게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인 프레임 타입의 도어를 갖추고 있는 SUV랑 비교해 보더라도 더 조용하면 조용했지 더 시끄러운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0에서 123 정도로 속도를 올리면, 그 정도에서는 이제 이 부분, A필러 이 끝부분부터 그 앞에 속도에서는 들리지 않던 풍절음이 좀 도드라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고성능의 차량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반복해서 이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 든든함이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이 브레이크 반응 자체는 이 차의 이 2.5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꽉꽉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브레이크를 경험하다가 일반 뭐 중대형 SUV 타 브랜드 그냥 노멀한 SUV들 몰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담력이 인상적이었고요.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이 정말 대단한 차량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속도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뭐 시속 한 100km 정도 될래나 그러고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140, 150, 160 이상의 빠른 속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체감상 시속 한 200km 정도는 달려야 일반적인 SUV들에서 느꼈던 한 100km에서 110km 사이의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95mm나 되는 그 깍둑깍둑한 폭 넓은 휠 타이어는 23인치에 295mm거든요. 굉장히 좀 광폭의 큰 타이어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많이 불편하거나, 또는 이 휘청휘청하는 SUV 특유의 그 피쉬테일이라고 하던가요? 뒤쪽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초고속 주행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뭐 10초 다운을 하거나 가속 페달을 딱 들여 밟으면 그대로
네,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SUV들에서 시속 100km 이상에서 킥다운하거나 또는 기어를 한두 단 정도 내렸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퍽퍽 치고 나가는 차량은 손에 꼽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보통 고성능 차량들 시승을 해보면 시속 한 160에서 200을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은 그 앞에 속도 때보다 많이 더딘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RSQ8 퍼포먼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는 200km를 넘어서 200km 중후반대까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리밋은 305km에서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도로 여건만 받쳐준다고 하면 충분히 100km대가 아닌 200km대가 아닌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 마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무서워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달리겠더라고요. 다이나믹 라이드 컨트롤과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스포츠인데요, 이 두 개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다소 좀 단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속도로에 오게 되면은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적당히 좀 쫀득쫀득 해야 될 때 쫀득쫀득 하고요, 버텨줄 때 알아서 잘 버텨주고 그걸 좀 가변적으로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아주 만족도 높은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해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 스포츠에 어울리는 다이나믹한 느낌을 충분하게 유지해 주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RS 스포츠배기는 중저음으로 쫙 깔리면서 우웅하고 울리는 이 웅장한 느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사운드는 V8 엔진의 아주 기분 좋은 엔진 사운드와 더불어 그 매칭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고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 같은 것들은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앞차는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고 이 다리 위에서 저렇게 차선 변경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 자동, 승차감, 효율, 올로드, 그리고 오프로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갖추고 있고, 오프로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한 게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스포츠는 모드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걸맞게 같이 이 차고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고속도로에서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7.7km인데요. 효율 모드 놓고 뭐 이렇게 정체가 조금 있거나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보면 8.2에서 9.1 정도? 생각보다 고속도로 연비는 좋은 것 같아요. 메이커 측에서는 7.7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연비 신경 안 쓰고 그냥 달리더라도 7km 후반에서 8km 초반은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보수적인 결과치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내 리뷰 때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암레스트 안쪽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전할 때 좀 이렇게 거치했다가 잠깐 확인하고 또 이렇게 놓고 하려고 하면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운전에 올곧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사용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도심과 고속도로를 지나서 국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RS만의 스페셜이 더해지니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스포츠 디퍼런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이 대형 SUV다라는 느낌은 저는 달릴 때, 특히 이제 좀 와인딩 로드에서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보려고 막 좀 차량을 하드코어하게 몰아붙여 봤을 때 견디는 이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예상했던 제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차가 좀 크구나, 약간 크기에 대한 부담이 있구나, 대형 SUV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막상 달릴 때 진짜 시원스럽게 내달릴 때는 직선 도로에서 제로백이 아마 3초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최고 속도는 300km, 305인가 해서 리밋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달리기 측면에서. 그래서 대형 SUV다라는 느낌보다는 잘 이 균형감 있게 만들어진 어떤 중형 SUV 정도의 몸놀림이라고 할까요? 또는 조금 오버하면은 스포츠 세단의 그 느낌과
아주 유사하게 구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역시 이 아우디고 또 RS의 터치가 들어가면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가격 부분은 중간에 설명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한 가치,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차량이 바로 RS Q8 퍼포먼스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 노면이 안 좋은 국도 구간에 오더라도 아주 잘 걸러주는 부분들은 만족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좀 좁은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차폭이 신경 쓰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이 구도심 골목길이라든가 오래된 건물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고요. 울렁울렁 파여 있고 갈라져 있고 이런 도로 가더라도 이게 23인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전에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히 매끈하고요. 잔 흔들림 같은 것들을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스포츠가 대응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에 맞게, 도로 여건에 맞게 계속 가변형으로 이 서스펜션이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만족감, 안락감 같은 것들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너링에서도 제 느낌은 약간 이 전륜 차량 느낌의 어떤 스티어 성향을 보이려고 하다가 이내 중심을 딱 잡고 쿼트로가 아주 타이트하게 반응을 해줘서 그냥 일반적인 오너분이라고 하면은 뉴트럴한 느낌, 어떻게 몰더라도 차량이 잘 따라와줘서 좀 다루기 쉬운 느낌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짧고 약간 높은 거 지금 속도를 높여서 지나봤는데요, 거의 다 걸러줍니다. 거의 다 걸러줘서 진짜 서스펜션 세팅이나 셰시 강성 같은 것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 아우디 RS Q8 퍼포먼스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